구독자 여러분, 돈포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주말 토요일이고요. 첫 번째, 주택시장 드디어 안정세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임대아파트 가신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요즘 대출 규제로 단기적 하락, 장기적 상승이라 생각됩니다. 비이상적인 부동산 시장, 이 와중에 매수하라고 착한 정부님들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2차 상승 사이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아파트 막히자 빌라 거래가 어떻게 된다? 폭발한다. 아파트 거래가 최근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어디 수요로 갔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로 갔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 빌라와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제는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주거 환경 주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빌라 거래가 또한 잘 되는 이유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을 70%에서 80%까지 해준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무계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들어가는 것이죠. 풍선 효과로 이 빌라와 오피스텔이 가고 있는 거다. 아파트 절반이라던 빌라 거래량 올해 역전이 됐고요. 치솟은 아파트 값의 대출 규제로 매입 장벽까지 쳐져 있습니다. 빌라의 풍선 효과까지.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서울에서 빌라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거래된 서울주택 2건 중 1건은 빌라일 정도로 높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고 빌라 거래량이 오른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빌라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 매입 장벽이 높아지자 빌라로 수요가 쏠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거래량은 아파트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주춤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빌라로 수요자들이 몰린 통계들이 나오면 풍선 효과라는 지적도 동반되고 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재개발을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평구, 은평 뉴타운 경우도 있죠. 강북구, 광진구, 도봉구 역시나 낙후된 지역들의 거래량이 빌라 수요가 터지는 거죠. 빌라 거래 비중이 60%를 넘겼고 강서구, 양천구, 송파구, 관악구, 금천구, 노도강, 금광구 이런 식으로 빌라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걸 목표로? 재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터지고 있다. 실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이 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아파트들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도대체 언제 기다리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지 않는 게 기조죠. 그래서 올해 모든 재건축 재개발 민간 사업을 다 밀어버렸어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 분명히 정부도 알 겁니다. 근데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기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깨질까봐. 2017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다. 요즘 아파트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죠. 재건축의 연한은 30년이 넘어야 되고 안전진단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반토막 15년만 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심한 재건축 대신 경기 서남부권에서도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으로 꼽는다.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만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의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역시 가격 상승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신청을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통과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하자. 이것도 재건축과 똑같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내년도 집값 오른다는 연구기관 상승 전망했다. 자, 선거 효과로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 내년에 몇 개 센 거 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자, 대선이 있죠. 자, 대선 3월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쏟아집니다. 자, 2+2가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쏟아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DSR 3차 규제가 옵니다. 세 가지 센 게 몇 개 들어온다. 그러면 임대차 시장도 불안해서 집값을 뇌관을 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이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요. 뭐 양적 완화라 금리 인상 이런 것들보다 나 돈 안 빌려줄 거야.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을 다 휘어잡습니다. 이 대출 규제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LTV, DTI, DSR 이 세 가지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숨구르기에 들어갔다. 단기적인 하락은 보입니다. 비이상적인 시장이 감지가 된다. 그러나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돈포겟은 개인적으로 28년까지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감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얼마나 우리 상승률 전망을 했는지,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데는 전국 2% 이상을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수도권은 3%를 전망을 했죠. 자, 국토연구원입니다. 5.1% 수도권 상승을 예견을 했고요. 3.5% 지방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요, 전국 3.7% 이상 상승을 예견을 했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3월 대선, 선거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숨구르기는 일단 대선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 매수 심리가 꺾인 거는 사실이나 신고가는 계속 터지고 있다. 요게 비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집값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착한 정부가 집을 살 때 주춤하고 있을 이 노영욱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값 확실히 안정세다. 집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최근 주택시장 동향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얘기했고요. 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를 계속하는데 객관적인 시장 지표를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이죠. 네, 정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11주, 수도권은 8주째 둔화됐으며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68%까지 떨어졌다.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은 시장을 반영해 상승세가 11주째, 수도권은 8주째 둔화가 됐다. 즉 하락은 아니나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KB국민은행 통계, 자, 매수 심리 꺾였다고 얘기했어요. 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들어오는데 집을 어떻게 삽니까? 보금자리론도 지금 일시정지인데 보금자리론도 지금 안 해주잖아요. 아파트를 뭔 돈으로 삽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큰 재화인 자산을 얻을 수가 없죠. 노영욱 장관께서 매수 시그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라고 할 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주택자로 들고 계신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기조가 어떻든 저쩌든 간에 큰 재화는 놓을 수가 없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고 실거주 한 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이분들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전 현직 참모진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1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김조원 민정수석 비서관님 11억 증가하셨습니다. 자, 장하성 전 전책실장님 10.6억 증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었죠. 집 사지 말라고 하셨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님 10.4억 증가하셨습니다. 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님 10.1억 증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아닙니까? 102%, 116%, 뭐 장난 아닙니다. 9억에서 19억으로 증가를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1급 이상의 공무원을 갖고 고위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집 사지 말라고 할 때 집을 사셔야죠. 지금 정부가 주택시장 다 알 겁니다. 집을 절대 못 잡는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산입니다. 예. 지은 지 8개월 된 임대 아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의 LH 거고요. 자, 지은 지 8개월이 됐는데 옆집에서 똑똑똑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 들린다고 해요. 벽과 벽 사이에 뭘 발라놨는지 옆집과 지금 소통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옆집에서 들어봤어요. 잘 들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복도 천장의 곳곳에 금이 갔고요. 다용도실 벽도 쩍쩍 갈라졌습니다. 예. 8개월 된 아파트예요. 외관상 멀쩡하지 않습니까? 8개월 된 새 집인데 금이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옆집과 대화도 되고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다. 벽과 벽 사이에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일반 민간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꽉꽉 눌러가지고 벽체에 이제 콘크리트를 쓰는데 그래도 약합니다. 그래도 약한데 이 석고보드를 사용을 했다는 게 나타나요.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다. 대놓고 적어놨습니다. 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TV 소리 조금만 올리면 다 들리고요. 누가 통화를 하는구나. 남양주의 다른 임대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똑같이 옆집에서 쿵쿵쿵 했는데 방음 문제 심각하고요. 한계동에 300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닭장처럼 살고 있는데 옆집과 간격도 엄청 좁고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옆집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깼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의 현실이에요.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지만 원자재 값이 같이 상승을 하잖아요. 이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는데 아파트의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아주 형편없는 거죠, 아예. 대통령 대선 후보를 보면 이런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250만 원 공급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런 아파트로 사라고 하면은 사시겠습니까? 안 살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 끝나고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주택자 무조건 필수고요. 2주택자는 선택입니다. 레버리지의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을 하십시오. 더 좋은데, 입지 좋은데, 살기 좋은 곳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